주린이들의 멘탈 강화 프로젝트 돈다방 미쓰리 11월 10일 목요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네, 제가 오늘 새날 방송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혹시 멘탈이 조금 흔들리실까봐 간략하게 시황 분위기 좀 점검해 드리기 위해서 방송을 준비했습니다. 물론 제가 어제 방송에서 여러분 인생이나 주식이나 한쪽 방향으로 가는 게 없습니다. 중간 선거를 바라보면서 뉴욕 증시가 3거래일 연속 하락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느 정도 이제 한 걸음 뒤로 물러서서 11월 중순을 그려야 된다, 약간 관망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어제 방송에서 제가 해드렸기 때문에 11월 9일 수요일 뉴욕 증시 하락, 혹은 11월 10일 지금 국내 증시의 하락을 여러분들이 바라보시는 그 마음이 편안하실 수도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제 경험으로 미루어 보아 사람의 마음은 여리고 여려서요. 아무리 내가 주식시장이 빠질 거라는 거를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지금 여러분들은 정작 시퍼런 푸른 바다를 보시면서 걱정을 하실 수 있습니다. 어머, 미쓰리는 정말 내 마음에 CCTV를 달았어? 어떻게 그렇게 잘 알아? 라고 물어보신다면, 저는 정말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의 정말 모든 그 경험을 제가 다 해봤기 때문에 그냥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경험에 비추어 정말 점쟁이 빤스를 훔쳐 입은 그런 지경에 이른 것 같습니다. 자, 11월 9일 수요일 뉴욕 증시 하락했습니다. 그리고 11월 10일 목요일 지금 우리나라 주식시장 15포인트 하락해서 2,408포인트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11월 9일 수요일 뉴욕 증시 다우지수가 1.95, S&P 500이 2.08, 나스닥이 2.48% 하락했습니다. 제가 사실 수요일 증시를 보면서 진짜 막 만감이 교차하더라고요. 분위기상으로는 막 고를 외치게 할 것 같은 그런 분위기를 보면서 그래, 이럴 때일수록 오히려 조금 한 발 뒤로 물러서서 봐야겠다. 그래서 종목을 추천해야 되는 그 이제 분들에게는 주식 시장이 하락해도 올라갈 수 있을 만한 종목, 버틸 수 있을 만한 종목을 추천해 드리고, 그리고 이제 일단은 우리 목요일 날 증시를 봅시다 하고 이제 현금으로 홀딩을 시킨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목요일 우리나라 주식시장을 보면서 그래, 역시 종목장이구나라고 해서 제가 이제 오늘 아침에 종목을 보내드렸는데, 여러분들 11월 9일 수요일 뉴욕 증시 하락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내리십니까? 어떤 시황을 그리시겠습니까? 전문가들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중간선거 결과에 따른 일부 차익 실현 매도, 그러니까 매물이 나왔다라고 평가하고 있고요. 그리고 10일 발표할 CPI, 그러니까 10월달 소비자 물가지표에 대한 경계심이라고 얘기합니다. 10월달 소비자 물가지표에 대한 경계심과 중간선거 결과에 따른 일부 차익 실현 매물이 나왔다. 그래서 뉴욕 증시가 수요일 날 하락했다라고 합니다. 물론 저는 이 평가에 대해서 그닥 그렇게 마음에 들어 하진 않습니다. 그냥 11월 9일 수요일 뉴욕 증시 왜 하락했어? 라고 물어보면 저는 너무나 감성적입니다. 아니, 여러분, 인생이나 주식이나 한쪽 방향으로 가는 거 없습니다. 3거래일 연속 상승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빠지겠죠. 그런데 이 빠지는 시점이 제가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9월 말부터 저는 이미 중간 선거를 딱 타겟으로 잡고 시황을 계속 그려갔잖아요. 그래서 그 중간중간에 주식시장이 빠짐에 있어서도 제가 여러분들한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여러분, 뉴욕 증시가 하락했지만 3만 선 지켰습니다. 3만 2천 포인트 지켜냈습니다. 이런 얘기 계속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중간 선거까지 딱 예상했을 때 그 중간에 하락하는 거는 그래, 더 상승하기 위해서 조정받는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포인트를 지켜냈고, 이런 그 어떤 하락의 그 바운스를 잘 이제 예측하고 넘어왔는데, 지금 이제 저의 관점은 사실 9월 말보다는요, 시황 보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왜냐하면
제가 9월 말경에 여러분 주식을 사보셔도 괜찮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을 때 제가 거기에 대한 근거로 어떤 얘기를 했냐면 여러분 주식시장에서 어느 정도 물갈이가 됐습니다 라고 얘기했잖아요. 그 물갈이 덕분에 미쓰리가 그런 얘기를 하자마자 외국인들이 대한민국 주식시장을 매수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외국인들도 미쓰리 같은 마음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제가 이 방송을 녹음하고 있는 시간이 정각 오후 1시인데요. 코스피 시장이 15포인트 하락했지만 2,400포인트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장중에는 오전장 중에는 플러스로 전환되기도 했습니다. 자, 이런 분위기 속에서 만약에 이제 오후장까지 갔을 때 2,400포인트를 지킨다든가 아니면 낙폭을 줄인다든가 이런 분위기가 나타나면 이제 국내 애널리스트들은 산타랠리 얘기를 할 거란 말이에요. 제가 여러분 앞에서 그런 얘기 해드렸잖아요. 저는 지금 같은 분위기가 내년까지 갔으면 좋겠다. 자, 어떤 분위기냐. 전문가들이 하도 개인 투자자들에게 공포를 줘서 시장에 발을 담그지 못한다. 즉 너무나 지금 주식시장은 1급수 같은 장이다. 선수들만의 장이다. 그런데 이제 2,400포인트까지 어느 정도 올라왔고 여기에서 이제 국내 애널리스트들이 주식시장 보면서 산타랠리를 지르게 되면 개인들이 뛰어들 거거든요. 그리고 기관들도 뛰어들겠죠. 그러면 저 같은 사람들은요, 참 매매하기 골치 아픕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그냥 그닥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이 고를 외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개인적인 희망사항입니다. 그리고 물론 외칠 거예요. 예, 물론 외칠 거고 이제 그렇게 되면 예를 들면 10월달 같은 경우는 쭉 이렇게 원테이크로 쭉 왔다면 오히려 12월달 증시는 조금 더 아주 섬세하게 사실 저는 10월달 주식시장 그냥 날로 먹었거든요. 여러분들한테 그냥 중요한 포인트. 여러분 10월 3일 날 뉴욕 증시의 반등은 의미 있는 반등입니다. 의미 있는 자리에서 의미 있는 반등폭에 의미 있는 재료로 반등했습니다. 왜? 중간 선거를 바라보면서.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실적 시즌이 시작되면서 뉴욕 증시 중간 선거 때문에 어닝 시즌의 가장 첫 스타트를 끊어내는 금융주들의 실적이 좋게 발표됐고 금융위기 이후에 은행주들은 실적이 거의 나쁜 적이 없었다. 뭐 이런 얘기하면서 분위기를 실어갔죠. 거기에다가 11월 FOMC 회의 직전, 블랙아웃 직전에 샌프란시스코 연방은행 총재가 연준의 금리 인상 속도 조절 가능론을 제시하면서 증시에 희망을 불어넣었고 그렇게 뉴욕 증시는 정말 전혀 걱정 없이 중간 선거까지 온 거거든요. 저는 그냥 9월 말부터 11월 8일까지 그냥 날로 먹은 거죠. 그런데 이제 앞으로는 굉장히 섬세하게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9월 말에는 여러분 10월달 증시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라고 화끈하게 던져질 수 있는데 지금으로서는 굉장히 조심스럽게 지금 현재 미쓰리는 전강 후약을 그리고 있습니다라고 얘기하면서 그 그림 속에서 굉장히 디테일하게 체크를 해 나가야 됩니다. 자, 어쨌든 11월 9일 수요일 뉴욕 증시가 하락했는데 뭐 중간 선거에 대한 차익 매물이라는 운동, 뭐 10월달 CPI에 대한 경계심이라는 운동 이런 얘기 하는데 이건 솔직히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그죠? 왜냐하면 지금 10일에 발표할 10월달 소비자 물가지표 예상치가 7.9입니다. 전년 동월 대비. 그러면 앞에서 앞자리가 8자로 계속 나오다가 투자자들이 아니 금리 인상을 저렇게 했는데 왜 인플레이션이 이렇게 빨리 둔화가 안 돼 열통 터져 뒤지겠네 이렇게 속 터져하는 그 기간 동안 주식시장이 그 속 터짐을 반영하듯이 올라가지 못했었는데 이번에는 앞자리가 7.9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10일 날 발표할 소비자 물가지표에 대한 경계심이라고 표현하겠습니까? 오히려 기대감이라고 하면서 뉴욕 증시가 상승하는 게 맞는 거였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주식은
뭐 때문에 올라갔다라는 게 아니라 올라갔기 때문에 올라간 이유를 찾아서 붙이는 거고, 뉴욕 증시가 하락했을 때는 뭐 때문에 하락한 게 아니라 하락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이유를 찾아서 덧붙이는 겁니다. 관점이 완전히 바뀌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중간선거 결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제 방송에서 그런 얘기 해드렸잖아요. 중간선거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뭐 시장 예상에서는 뭐 상원은, 그러니까 하원은 공화당이 차지할 거고, 상원은 박빙이고 뻔하게 지금 예상되어 있는데, 거기서 예상과는 다른 어떤 결과가 나온다고 그게 뉴욕 증시를 얼마나 뒤흔들까요? 그러지 않을 거거든요. 뭐 개표 결과 공화당이 하원에서 다수당 차지하고, 그리고 상원은 박빙인데, 문제는 가장 중요했던 곳, 바로 펜실베니아 같은 경우에 민주당이 당선이 됐고요. 그리고 조지아주 같은 경우에는 두 후보가 모두 50%를 넘기지 못해서 다음 달 12월 6일 결선을 한다고 하죠. 그러면 중간선거 결과 아직 정확하게 나온 거 아니니까 중간선거에 대한 이슈가 12월 6일까지 가야 되겠네요. 한 달을 더 가야 되겠네요.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중간선거는 의미가 없었고요.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11월 9일 수요일 뉴욕 증시 하락 원인 두 번째, 바로 소비자 물가지표인데,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전년 동월 대비 지금 7.9% 상승했을 거라고 전망하고 있죠. 그리고 9월 대비는 0.6% 상승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에너지와 음식물 같은 민감한 부분을 제외하고 뽑아내는 근원 소비자 물가지표는 전년 대비 6.5% 상승, 9월 대비는 0.5% 상승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그러니까 전문가들이 제시한 이 7.9가 왜 이런 7.9라는 수치를 내놨는지를 보고 있는 겁니다. 제가 어제 방송에서 그랬죠. 여러분, 뭐 7.9가 나왔다 안 나왔다 여기에 의미를 두지 마시고, 얘네들이 7.9를 제시한 그 이유가 뭘까? 만약에 주식시장을 산타랠리까지 강력하게 밀어 올리려면 오히려 시장 예상을 8.0으로 잡아버리면, 8.9를 잡았는데 7.9가 나와버리면 시장은 더 환호할 수 있거든요. 물론 중간선거를 앞두고 예상치를 발표해야 되다 보니까 예상치가 8.0일 경우 투자자들이 젠장 맞은 이번에 또 앞자리 안 바뀌어? 이런 실망감으로 중간선거 전에 주식시장이 올라가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이미 7.9를 질렀을지도 모르죠. 과연 왜 예상치가 7.9가 나왔는지, 그리고 이 예상치보다 높게 나왔을 때, 그리고 이 예상치보다 더 둔화되게 나왔을 때, 이런 시나리오를 제가 계속 고민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지금 이제 소비자 물가지표 이후에, 발표 이후에 얘네들이 정말 산타랠리까지 밀어붙일 건지, 밀어붙일 가능성이 사실 전 높게 보고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산타랠리까지 밀어붙이려고 하는 그런 애들과의 그 의지와는 상관없이 또 무언가 또 시장을 한번 이렇게 쫙 또 물갈이를 시키는 어떤 그런 재료가 나오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지금 저는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9월 말부터 11월 그러니까 11월 중간선거 때까지 그 시황은 저는 그냥 완전 날로 먹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제가 굉장히 집중해야 되는 시간이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죠. 올라가더라도, 증시가 산타랠리까지 쭉 가더라도 그렇게 편안한 마음으로 가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돈다방 미쓰리를 또 집중적으로 방송을 해야 되고, 아마 여러분들도 더 집중해서 들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연준 의원들의 발언을 보면은요, 뉴욕 연방은행 총재가 인플레이션 불확실성이 증가했지만 장기 기대 인플레이션은 연준의 목표치와 일치하는 수준에서 상당히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인플레이션 일단 둔화될 것 같기는 합니다. 저는 지난달에 앞자리가 바뀔 거라고 얘기를 했는데 미쓰리가 틀렸죠. 근데 이번에는 앞자리가 틀릴 수도 있을 것 같다. 그러니까 앞자리가 바뀔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것에 대해서 좀 힘을 실어주고 싶습니다. 12월 중순에 FOMC 회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뭐라고 했냐면 뭐 지금 나오는 연준 의원들의 발언은 뭐 그렇게 의미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증시의 포인트는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외국인들이 주식시장을 매도하고 있습니다. 그죠? 코스피, 코스닥 모두 매도하고 있고요. 그 이유는 오랜만에 환율이 8원 지금 상승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런 얘기 했어요. 9월 말경에 외국인들이 이제 뭐 매수하고 그러면서 제가 외국인들도 이제 대한민국 주식시장의 단타의 맛을 들여서 언제든지 샀다 팔았다 할 수 있다. 아주 간단하게 이렇게 보시면 돼요. 외국인들의 마음이 미쓰리의 마음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어제 방송에서 그런 얘기 해드렸잖아요. 뭐 제가 지금 이벤트 하고 있는데 일단 종목들 쭉 정리하고 그리고 일단 시장을 좀 봐야겠다. 한 걸음 뒤로 가서 보겠다. 이런 관점으로 그러니까 미쓰리가 지금 시장을 대응하고 있는 그러한 패턴으로 좀 외국인들이 같이 지금 매매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여러분들 이해가 좀 빠르실 겁니다. 오늘 환율이 뭐 올라서 외국인들이 팔았다? 연병합니다. 1,400원 이상 갔을 때 외국인들 주식 매수했어요. 그러니까 오늘의 움직임은 그냥 자연스럽게 그동안 중간 선거를 앞두고 올라왔던 부분에 대해서 뭐 좋게 얘기하면은 뭐 차익 실현 매물이라고 얘기하면은 뭐 맞을 수 있겠죠. 근데 저는 뭐 차익 실현은 뭐 얼마나 했겠습니까? 뉴욕 증시에서 중간 선거 때문에 뉴욕 증시가 올랐다고 얘기한 지가 지금 한 하루 이틀밖에 안 됐는데. 그래서 그것보다는 그냥 미쓰리 입장에서 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인생이나 주식이나 한쪽 방향으로 가는 게 없다. 3거래일 연속 상승했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일단 쉬어가는 구간이고 이제는 이 쉼표 같은 이 마이너스 장에서 10월달 소비자 물가지표를 보고 아름다운 조정으로 확 튀는 게 아닌가 하는 굉장히 최고의 시나리오를 일단은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과감하게 지를 때가 아니라 오히려 더 섬세하게 악재가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걱정을 하면서 이제 주식시장을 대응해야 된다라는 것이 지금 저의 생각입니다. 애매하죠. 오히려 9월 말에 미쓰리가 굉장히 자신감 있고 공격적으로 여러분 사보세요라고 했던 거와는 조금 다릅니다. 예. 그리고 왜 그런지 여러분들은 충분히 이해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주식시장이 그래요. 예전에 제가 운전면허를 처음 배울 때, 누가 그러더라고요. 브레이크를 밟을 때, 뭐, 정말 여자의 가슴을 만지는 것처럼 이렇게 살살 다뤄야 된다라고. 그때는 이제 EDPS가 굉장히 이제 뭐 일반화됐을 때 이제 그런 얘기를 해서 제가 그 브레이크 밟다 말고 빵빵 터졌는데, 주식시장도 정말 브레이크 밟듯이 아주 섬세하게 우리가 전망하고 대응하고 전략을 세우고 그 전략도 굉장히 다양한 경우의 수를 가져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뭐 저는 주식밖에 몰라요란 얘기를 굉장히 당당하게 한다. 이제 여러분 이해되시지 않습니까? 저러니 주식밖에 모르지. 다른 거를 볼 수 있는 여유를 주질 않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오늘 하락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분명히 10월달 소비자 물가지표가 발표가 되고 뉴욕 증시는 산타랠리로 보내려고 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국내 증권사도 2,400포인트 안착하면서 아마 연말까지 잘하면 2,600, 2,700까지 고를 외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또 우리는 그래? 그러면 물이 약간 혼탁해질 수도 있겠네. 그러면은 또 우리가 항상 챙겨보고 있는 어디 숨어 있을지 모르는 그 악재가 또 튀어나올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항상 악재와 호재는 비슷한 비율로 있고 어디서 어느 구름에서 비가 올지 모른다라는 그런 긴장감을 유지하면서 주식시장 전문가들이 뭐 산타랠리까지 갈 거예요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그래 니네가 그렇게 얘기할 줄 알았어 하면 그런 분위기 내가 너의 마음을 알고 있어 이런 분위기를 즐기면서도 한편으로는 여러분들의 계좌를 잘 지키겠다라는 그런 신중한 자세가 지금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미 제가 어제 방송에서 이런 뉘앙스를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오늘 우리나라 증시가 하락하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걱정하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또 이놈의 오지랖이 설사 또 그런 분들 중에 또 심장이 또 달랑달랑 하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제가 오늘 일단 방송을 간단하게 올려드렸습니다. 저는 이따가 5시에 새날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돈다방 미쓰리 오랫동안 들으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미쓰리가 세상에서 가장 존경하는 직업은 소방관이라고요. 그죠? 근데 자꾸, 그, 소방관을 건드린다는 얘기가 나와서 너무 속상하고 열받고 분노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아니죠. 전 세계 모든 소방관, 남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내 목숨을 걸고 일하는 직업이잖아요. 예. 그거는 단순히 직업이라는 개념을 넘어서 정말 사명감으로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가장 존경해야 되고 그리고 그만큼 대접받아야 되고 그만큼 인정받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번에 12구 참사에 대한 그 어떤 책임을 소방관 물론 경찰도 전가하지만 소방관에게 전가하는 모습을 보면서 오늘 지금 저는 이미 분노하고 있습니다. 네. 개짜증 분노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이따 5시에 새날에서 뵙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11월 10일 목요일 뉴욕 증시 금요일 날 또 정리해서 아마 내일 방송은요. 또 11월 중순의 시황을 또 조금 더 구체적으로 가시화되는 내용을 준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내일 방송도 기다려 주시고요. 이따 새날에도 화이팅 해주시고요. 오늘 좋은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